자, 통일신라 문화 볼게요. 건축을 보면 대표적인 게 불국사가 있어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죠. 누가 만들었냐?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어느 왕 때? 경덕왕 때. 제가 경덕왕 때 얘기했었죠. 경덕왕이 정치에선 귀족한테 밀려서 문화 쪽으로 눈을 돌려서 불국사를 만들려라. 그래서 그때 만든 사람이 김대성이에요. 김대성이 만들었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 자, 불굴의 의지로 대성, 크게 성공했다. 요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불굴에서 불굴은 불국사를 연상하시면 되고요. 불굴의 의지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김대성은. 왜 그러냐? 이 설화가 있어요. 김대성 관련 설화. 김대성이 원래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출생했어요. 그래서 젊은 날에 그나마 가난한 집이니까 재산도 얼마 없는데 가진 전 재산을 스님한테 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주하고 난 다음에는 부모님이랑 김대성이랑 이제 잘 살겠지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김대성이 젊은 날에 갑자기 죽어버려요. 황당하죠. 근데 부잣집에서 김대성이 다시 환생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데 손바닥에 펴보니까 대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김대성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어떻게든 대성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부잣집에서 근데 어느 정도 부자냐? 불국사랑 석굴암을 지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부잣집에서 환생했으니까 불굴의 의지로 대성한 거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설화를 생각하셔서 불굴의 의지로 크게 대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불국사는 김대성이 만들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결국 김대성에게는 4명의 부모가 있는 거죠. 전생의 부모가 있었고 현생의 부모가 있으니까 두 번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전생의 부모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선 불국사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김대성은 석굴암, 불국사 둘 다 크게 성공한 김대성이 지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불국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다리가 있어요. 일단 청운교와 백운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건 불국사 정문에 있는 돌로 된 다리인데 자 원래 요거는 참고로만 알아놓으세요. 부처님한테 가려면 구름과 물을 건너야 된다고 불교에서는 말을 해요. 구름과 물을 건너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일단 구름, 운, 다리 이름에 운, 구름, 운을 넣고 물을 건너야 되니까 다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리교, 그래서 운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청운교, 하나는 백운교 이렇게 두 개의 다리가 있더라 불국사에. 왜? 구름과 물을 건너야 돼서 구름 운자에 다리교를 썼다. 그래서 청백은 어떻게 배우냐? 저희 보통 수학여행 경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서 운동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회 하면 청팀과 백팀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청팀은 청운교에 모여 있고 백팀은 백운교에 모여 있더라. 이렇게 해서 불국사에서 운동회 하는데 청팀은 청운교에, 백팀은 백운교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 해서 청운교, 백운교 하면 불국사 이렇게 불국사에 있는 다리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저희 청백으로 연상 암기한 거 구서당, 나라마다 9가지 색깔의 옷이 있었는데 백제는 청금서당과 백금서당이었죠. 백제니까 백금서당이 있고 청금서당 이렇게 청백으로 외워야 되는 게 구서당의 색깔이었습니다. 불국사에는 또 대표적인 탑이 있죠.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어요. 석가탑은 간소하고 날씬한 석가탑 특징이 석가탑이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나오는 게 석가탑이죠. 그리고 복잡하고 화려한 탑이 다보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석가탑은 석가모니를 이제 탑으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석가탑 이 자체가 석가모니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석가모니는 무소유를 실천한 분이죠. 그러니까 무소유를 실천했는데 복잡하고 화려하면 어울릴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간소하고 소박한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석가탑에서 석가모니다, 석가탑이 석가모니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석가탑에서 나온 걸 어떻게 외우면 됐었죠? 무구정광, 무구, 때가 없고 깨끗하고 빛이 나. 그러니까 천 몇백 년 전에만 있었던 다란이경이 천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때가 없고 깨끗한 상태로 발견되는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건 왜 가능했다고 그랬죠? 석가탑이 석가모니라고 그랬죠. 석가탑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 석가모니 배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고귀한 분. 이 석가모니라는 고귀한 분의 배 안에 있으니까 이 다란이경이 훼손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무구정광인 상태로 떼었고 깨끗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구정광하면 석가모니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구정광인 상태로 발견됐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석가모니 배에서 석가탑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보탑은 화려한 게 특징이에요. 다보가 무슨 뜻이에요? 마늘 다자에 보물보 하면은 많은 보물이란 얘기죠. 보배. 많은 보물이 있으면 화려하죠. 그래서 다보탑은 화려하다. 이 특징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 통일신라 또 건축물 중에 석굴암도 불국사와 석굴암 대표적인 거고 둘 다
경덕왕 때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석굴암이 뭐냐? 인공으로 석굴, 돌 굴 안에다가 사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김대성이 건립했다. 그리고 통일신라 때 안압지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인공으로 만든 연못이에요. 귀족의 사치한 생활을 나타내죠. 인공 연못에다 배 띄워놓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런 사치스러운 귀족들의 생활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로 안압지라는, 안압지가 연못지잖아요. 그래서 안압지라는 인공 연못이 있었다 생각하세요. 자, 통일신라 탑 볼게요. 통일신라 탑의 특징은 일단 3층 석탑이에요. 다. 그래서 탑 이름에 3층이 들어갔다. 그럼 통일신라 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중에 높은 기단이 있었다. 그래서 탑 아래 이거를 받치는 두 개의 기단이 있는데 이중의 기단에다가 위로는 3층 석탑을 세웠다. 3층 석탑을 세운 거는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세 나라를 통일해서 한 층은 고구려, 한 층은 백제, 한 층은 신라 이렇게 나타내다 보니 3층으로 석탑을 만들었다. 그래서 보면은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있어요. 3층이 있으니까 신라 때고 가문사가 신문왕 때 지은 절이죠. 가문사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에 감사한다. 그래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문사라는 절을 지은 거예요. 신문왕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문무왕이에요. 문무왕이 보통 왕이면은 어마어마한 화려한 왕릉에 묻혀야 되는데 문무왕이 나 죽으면 화장해서 동해 뼈를 뿌려라. 그럼 내가 죽어서도 왜구를 지키는 용이 됐겠다. 이러니까 신문왕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를 감사하는 마음에 가문사라는 절을 지었고 거기에 탑을 세웠는데 가문사지 3층 석탑이더라. 그래서 신문왕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불국사 3층 석탑 이게 바로 석가탑이에요. 석가모니를 뜻하는 탑이고 경덕왕 때 김대성이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다보탑도 불국사의 석가탑과 나란히 있는 매우 화려한 탑이다. 이것도 당연히 경덕왕 때겠죠. 그리고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이거는 8세기로 추정하는데 제가 경덕왕 할 때 경덕왕 때 대표적인 절로 불국사를 지었다. 경덕왕 때. 근데 영호남 화합을 위해서 경상도에 불국사를 하나 지어. 그럼 전라도에도 절을 하나 지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화엄사는 경덕왕 때 전라도에 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라 해서 경덕왕 때 화엄사 지었다. 이렇게 암기법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엄사가 경덕왕 때 지었으니까 화엄사 사사자 3층 성탑도 한 경덕왕 정도로 정확하진 않은데 경덕왕 때 8세기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경덕왕 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엄사 사사자 3층 성탑 보면 상층 기단 각 모퉁이에 4마리의 사자를 앉혔어요. 자, 그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머리에 이고 있는 게 요게 다 4마리의 사자거든요. 이렇게 둘, 셋, 넷. 이게 그래서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기단으로 치면 요 기단 하나, 요거 기단 둘. 그래서 이중 기단에 위에 탑 3개. 하나, 둘, 셋.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일신라 하대탑 볼게요. 하대탑은 따로 좀 시기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 배열할 때 앞서의 탑들은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어느 시기인지 알 수 있고 통신하대는 그냥 묶어서 통일신라 하대 석탑이구나. 그래서 진전사지 3층 석탑, 실상사 3층 석탑, 창림사 3층 석탑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요거는 하대탑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통일신라 하대하면 좀 우울했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돼서 결국은 통일신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에서 약간 좀 우울하게 한번 통신하대 당시 상황이 좀 우울했으니까 그거를 특징을 살려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진전사지 3층 석탑이에요. 진전사지를 이거를 침전이라고 생각할게요. 침전은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죠. 통일신라 하대는 신라가 가라앉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진전사지 3층 석탑에서 진전을 침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라앉는다. 가라앉으면 통신하대 이렇게 연결하셔서 통신하대탑이구나. 실상사 3층 석탑 이 실상을 실성이라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정치인들, 그 당시 귀족이나 왕들이나 다 정신이 실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이익만 차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통신하대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정신이 실성한, 그래서 실상사를 실성사, 정신이 실성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울한 통신하대 이런 식으로. 자, 창림사 3층 석탑도 창림을 장림이라고 백성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통일신라 하대 요거를 연상하시면은 창림사를 장림사라고 생각하시면 백성들의 고통을 못 보니까 이것도 통신하대. 일단 다 3층이 있어서 통일신라인데 진전사지 3층 성탑은 진전을 침전 가라앉는 통신하대. 실상사는 실성사 정치인들이 정신이 실성한 이렇게 생각하셔서 통신하대. 창림사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장림 같은 장림사 이렇게 생각하셔서 통신하대 탑이다 이렇게 연결하세요.